오늘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왜 BCI를 하필 연구하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주변에서 물어볼 법도 한 게, 저는 완전히 다른 분야를 연구했었거든요, 기존에는. 디자인, UI, UX, HCI 이런 연구를 주로 했었고,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그동안 해온 게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저한테는 쉬운 길이긴 하죠. 한쪽만 하게 된다면요. 저한테는 하던 거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내년에 2년 뒤에 3년 뒤에 엄청나게 떠가지고 돈을 막 쓸어 담고 엄청나게 가치가 크게 증가할 거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장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영역의 이제 얘기라고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왜 하냐, BCI 연구를 갑자기. 저는 의미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너 이거 왜 해?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약간 딱 고문관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면서 나름대로의 우여곡절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국, 컨설팅 회사, IT 회사, 제조업, 스타트업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학교도 대학을 4개째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최근 5년 동안 한 4번 정도 쓰러져서 응급실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느냐, 이게 저한테는 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때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 일들을 좀 겪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다 시간을 쏟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좀 더 깊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을 한 게 지금 이 BCI라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런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누구한테 허락받거나 납득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결정인 거잖아요. 어떤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비교나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가 얼마나 확신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들을 설득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BCI는 그 두 개가 좀 겹치는 되게 좀 독특한 분야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연구 주제를 얘기할 때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이게 중요하다고 되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BCI라는 분야는 주변 사람들이 저랑 얘기를 해봤을 때 영구 너 뭐 하니? 이런 거 해. 그러면 다 100이면 100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 정말 중요한 분야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하는지 바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확신도 있었고 남들한테도 좀 떳떳하게 설명을 더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장애인 활동 보조도우미라는 일을 20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집에 오시면 퇴근하고 같이 저녁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내가 돌보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항상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 가진 분들이 어떤 차별을 겪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늘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진짜 좋아했던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아들이 큰 장애가 있었고, 제 친한 친구의 동생도 장애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게 좀 하나의 자연스러운 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도 좀 되게 중요한 문제가 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뉴럴링크를 포함해서 여러 BCI 회사들이 하는 목표 자체가 이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들이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서포트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그런 기적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제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라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원래 안경을 20년 넘게 썼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안경을 안 쓰죠. 근데 라식이 보통 다음날 하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라섹이랑 다르게. 근데 저는 이제 수술한 다음날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왼쪽 눈에 각막 상피 세포가 벗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회복해야 된다고 하고 눈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일주일 정도 그렇게 됐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눈이 진짜 아예 안 보이시거나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이 매일이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지마비가 되신 분들, 루게릭병이 있으신 분들, 정말 일반인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뭐 컵을 든다거나 노트북을 사용한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저는 요즘 학계랑 산업의 경계가 되게 많이 느슨해지고 없어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더 많은 것들이 더 빨리 애플리케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극단적인 예시로 노벨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최근 10년간 노벨상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을 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실제 세상에 쓸모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기술들이 굉장히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받은 라식 수술, 그것도 이제 2018년에 노벨상 받은 기술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mRNA 백신, 이거 뭐 다 아시겠죠?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거고, 요즘 다들 쓰는 뭐 AI 신경망 연구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았고, 같은 해에 프로틴 폴딩, 이것도 노벨 화학상 받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이론적인 것만 따졌을 때는 중력파, 블랙홀 뭐 이 정도로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기초과학이 뭐 무시돼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학적인 발견을 한다는 것이 실제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을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BCI라는 분야가 딱 이렇게 기초와 응용적인 측면이 만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막 보고 느끼고 조사하는 것들에 따르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방위적인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 기술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도 저는 뭐 의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 언제 되는데? 뭐 20년 걸릴 거야? 30년 걸릴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지만 뭔가가 정말 중요하다면 저는 그거는 목숨을 걸고 제 삶을 투자해서 이뤄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단백질 프로틴 폴딩을 만든 딥마인드 팀, 그리고 이제 그 팀을 이끈 데미스 허사비스,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좀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BCI를 하지 않을까. 이건 내 삶을 온전히 녹여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